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생각 이야기 주제는 대통령 리더십인데요. CEO들의 기업 경영과 얼마나 관련이 있을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한 국가의 대통령의 기질이나 성향이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펼치는가는 사실 우리 기업 경영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통령 리더십을 주제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전 청와대 정책비서실 국장을 역임하셨습니다. 현재 국내 최고의 대통령 리더십의 대가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맞죠, 원장님? 네,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의 최진 원장님을 모시고 직접 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침부터 이렇게 대통령이라는 무거운 주제로 여러분들을 뵙게 되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이야기와 우리 CEO가 얼마나 긴밀한 관계가 있는지 한 번쯤 깊이 생각을 해보자. 그리고 30년 동안 나름대로 대통령이라는 한 우물을 판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건지, 오늘 이 자리는 한번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우리가 우리 시대의 대통령이라고 하지 않고 항상 리더십을 왜 붙일까? 쉬비 붙는 데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정신 상태란 뜻입니다. 심리 상태. 그러니까 대통령 리더십이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심리 상태, 정신 자세가 돼 있어, 이 얘기죠. 윤석열 대통령 리더십 뭐야 하면 대통령이 지금 심리 상태는 어떤 상태지? 누가 주변에서 영향을 미치는 거지? 저 사람은 성격이 어떤 거지? 어떻게 자라왔지? 앞으로 어떻게 정치를 할 거지? 이걸 우리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우리나라 대통령들의 리더십, 정신 상태, 그리고 시대 정신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그리고 우리 CEO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상당히 아주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저는 경력은 별건 없습니다. 제가 사실은 저는 8명의 대통령을 제가 전두환 대통령 직접 만나고 겪고 또 근무를 3대 정부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살아있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 시간 이후로 이제 말씀드린 내용이나 모든 제 이론은 다 이 세 사람이 이제 분석 틀입니다. 제 이제 박사학위 논문은 이제 틀인데요. 예를 들면 우리 구 회장님께 대표 책임 사무께서 저한테 우리 회사 매출을 한 2배 정도로 올리고 싶은데 한번 컨설팅 해다오 라고 혹시 저한테 부탁을 해 오신다면, 저는 그렇죠, 이제 구 회장을 뵙고 프로이드에 입각해서 과거는 물어봅니다. 이 대화하는 과정에 상대방은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죠. 그러니까 저 사람을, 저 고객을 내 편으로 만들고 싶으면 반드시 그 사람의 과거를 물어보고 과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과거를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성격을 파악하게 되는 거예요. 현재 이분은 내향형이구나 혹은 외향형이구나 라는 성격을 알면 이분이 현재 어떤 식으로 사람 대인관계를 하는지 예측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분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돼? 미래에 대한 방향을 제시를 하게 되죠. 이제 문재인 리더십이 도대체 어떤 리더십이야 라고 물어본다면 그 사람의 과거를 보죠. 항상 그 양반은 성격적으로 내향적인 사람이에요, 문재인 대통령. 그래서 그 사람은 소수 가까운 사람만 만납니다. 그 새로운 사람, 낯선 사람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아요. 깊이 있게 만나보니까 팬덤 정치를 할 우려가 있는 거고 상당히 폐쇄적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신뢰성이 있고 용이 주도하죠. 윤석열 대통령은 정반대고. 그래서 대통령이든 CEO든 어떠한 내용이든 여러분들이 CEO든 저는 저하고 대화를 나누거나 뭔가를 한다면 이 세 사람을 염두에 두고 항상 하죠. 모든 사람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입체적으로 보고 제가 설명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대통령과 CEO의 공통점 많이 있는데요. 그냥 이것만 보니까 우리 남편이나 아내에 좀 비슷한 공통점이 좀 있는 것 같아서 혹시 여러분들에게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제가 우리나라 대통령이 70년 전 45년 해방부터 불어오고 70년 해방사를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전체 통 13명 중에 대통령 13명입니다. 그런데 2명을 문재인, 윤석열 빼면 11명이다. 그렇죠? 11명의 대통령을 과연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수학적으로 한번 보자요. 수학적으로. 한국 대통령 실패한 확률은 11분의 9네 19명 중에 9명이 감옥에 가거나 죽거나 다치거나 온전치 못했잖아요. 곱하기 100을 하니까 81.81818182%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실패할 확률은 80% 이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인지.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도 성공할 확률이 20%도 안 된다는 얘기냐라고 걱정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현실이 이렇습니다. 저는 모든 대통령이 실패하고 아작이 나고 비참한 채우는 첫 번째는 오만함이라고 보면 오만함과 목에 힘주고 이게 아닙니다. 심리적인 오만함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다고 하면 제왕적 사고. 오만함을 갖게 되면 처음 나타나는 현상이 직원 노 땡큐 쓴소리 싫어요. 안 좋아합니다. 직원하면 고맙습니다. 도움 많이 됩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속으로는 건방진 놈 감히 나한테 쓴소리를 해?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그 다음에 실패한 쪽은 제가 보니까 분열. 모든 게 분열했어요. 보수와 진보가 분열했고 여당과 야당이 분열했고 그 다음에 여당 내 분열을 하고 제일 무서운 게 여권 핵심부의 분열입니다. 핵심이 분열하면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업하시면 제일 핵심 뭡니까? 집안이거든요. 배우자와 관계라든지 제일 측근 참모라든지 가까운 사람 있죠. 항상 의논하고 살 맞대고 사는 사람 이 사람과 관계가 틀어진다. 간단치 않습니다. 저는 지지율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오르지 않은 이유 핵심은 내부 분열이에요. 이거 해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찍이 이준석이가 그렇게 미워도 안고 가야 될 거다. 이준석을 치는 순간 정말로 힘들어질 거다. 이준석을 보지 마라. 그 뒤에 있는 젊은 20, 30대를 봐라. 20, 30대 방법이 없다. 이 20, 30대 이 골 때리는 심리를 이해 못하면 국정 운영하는데 정말 애로사항 많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여권 핵심부의 통합이죠. 똘똘 뭉치면요 핵심부가 몇 명 있으면은 국정은 돌아갑니다. 끝으로 대통령은 항상 정치 제일주의 하지 말고 민생 제일주의로 가란 말이야. 정치는 신경 끄고 우리 민생 경제만 챙기다 보면 이 정치는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도도 좀 50%도 올라가고 성공한 대통령이 되려면 이거를 아셔야 돼. 세상이 확 변했다. 첫 번째 대중 주도 시대예요. 저는 대중 탄압 시대, 대중이 소외받던 시대에서 대중 참여 시대, 그렇죠? 대중들이 정치에 참여해. 지금은 대중이 주도하는 시대예요. 우리는 정확하게 언제부터냐? 촛불 시대, 문재인 정부 출범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대중 주도 시대가 오기 시작한 겁니다. 대중들이 세상을 주도하려고 하거든요. 주도. 자기가 이 나라를 좌지우지하겠다는 겁니다. 대중들이. 뭘로요? 이걸로. 저는 그럼 대중이 누구냐? 저는 대중의 구도를 334로 봅니다. 30%가 진보, 30%가 보수다. 40%가 중도라고 보는 거예요. 4월 7일 재보선 이세는 442, 진보 4, 보수 40%. 그래서 진보가 중도 20%를 당겨서 항상 연전연석을 했다가 4월 7일 재보선 이후로 1년 6개월 전부터 세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중도가 확 늘어났어요. 지금은 중도가 40%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가 30% 아래로 떨어졌지만 민주당의 지지도는 어때요? 30%에서 움직이질 않지 않습니까? 중도가 계속 지켜보고 있거든. 윤석열 대통령이 불만이 많아. 그러나 민주당 너희들한테도 아직 안 가. 지켜보고 있는, 무섭게 지켜보고 있는 아주 고도로 훈련된 중도층인 거죠. 옛날에 무당층, 세상 모르는 부동층, 왔다 갔다 하는 부동층, 이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주도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대중 주도 시대라고 한다면 저는 중도 주도 세대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중도층이 누군데 20대, 30대 및 자영업자를 저는 정확히 찍습니다. 거기서 하나를 더 보탠다면 여성들, 여성 2030 중소상공업자들이 대한민국을 주도하고 있다고요. 두 번째는 그럼 이 대중들은 무엇을 추구하는데 대중들이 항상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나 이 사람들은. 제가 만나본 수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CEO든 공무원이든 노동자든 간에 말은 다르지만 다 머릿속에는 무의식 속에는 BMW가 들어있어. B는 뭐 비즈니스, 마이 비즈니스, 내일이 제일 중요해. M은 뭡니까? 여러분들 싫어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는데 마이 머니, 돈입니다. W는 웰빙. 저는 웰빙을 요즘 집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일, 돈, 집 이 세 개밖에 없어 머릿속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할 때는 항상 BMW 심리를 자극을 해줘. 저 사람한테 무슨 일 하세요? 아 그렇군요. 그 사람의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고 그 다음에 M 저하고 같이 일을 하면요 이렇게 돈을 벌 수가 있거든요. 구체적인 당신한테 돈이 어떻게 가고 분배가 된다는 걸 설명을 해주라. 마지막 W 웰빙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좋은 일이 생기고 행복이 생긴가를 구체적으로 항상 얘기해줘야 비즈니스가 쉬워진다라는 겁니다. 국민들한테 막연히 공정, 정의, 실현 이거 더 이상 안 먹힙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비즈니스, 그렇죠? 일자리 필요하고 당장 필요한 거 있지 않습니까? 중소기업 하면 세금 문제나 어떤 이 구체적으로 뭘 해주겠습니다. 이거 하면은 어떤 가시적인 혜택이 갑니다. 돈 이런 구체적인 BMW 국민들의 BMW 심리에 충족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막연한 얘기, 뜬구름 잡는 얘기, 정치적인 얘기하면 국민들이 대중들이 중도층이 눈 하나 끔뻑하지 않는다는 거죠. 마지막은 정치 심리입니다. 모든 거는 심리적으로 분석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인간이든 모든 대통령이든 모든 CEO든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눕니다. 모든 인간은 CEO는 플러스형 아니면 마이너스형이다. 플러스형 CEO, 플러스형 대통령, 플러스형 남편, 플러스형 마누라, 플러스형 세 가지가 많더라. 말이 많고 웃음이 많고 행동이 많더라. 반대는 마이너스형은 말이 적고 웃음이 적고 행동이 적더라라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대통령들을 쭉 한번 불러보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내리는 결론이 뭐냐면요. 저희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리더십의 파도 이론, 그 일종의 파도 현상인데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고 마이너스 플러스고 상반된 사람, 상반된 스타일, 상반된 행동을 해야 성공할 가능성이 높고 일이 잘 풀린다라는 것이 후반부의 중요한 아주 핵심 결론입니다. 러시아 대통령도 다 120년 동안에도 파도 현상이다. 대머리 장발, 대머리 장발, 대머리 장발, 대머리 장발, 대머리 장발, 대머리. 이 다음에 틀림없이 아마 장발이 나올 거예요. 붙인 다음에. 결론은요. 모든 걸 반대를 하라. 이걸 얘기해서 후반부에 엄청나게 강조를 한 겁니다. 그리고 항상 나와 반대되는 사람을 만나라. 상대방과 반대하라. 이 세 가지가 중요한 핵심입니다. 플러스형인 사람은 말을 좀 적게 하고 행동도 좀 적게 하시고 마이너스형인 사람은 좀 말도 좀 많이 하고 적극적으로 웃고 반대대로 하는 스타일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기와 반대되는 사람을 만나라. 결론을 이제 내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는 플러스형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시대가 됐다라는 겁니다. 말이 많고 활발하고 자랑하고 좌충우돌하고 이런 스타일이 잘 나가는 시대가 왔습니다. 요즘에는 얌전하고 조용하고 겸손하고 묵묵하고 과묵하고 이 사람들은 너무 애를 먹습니다. 어려움을 겪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그 문재인 대통령 그 누구든 앞으로 대통령도 어떤 지도자도 가능하면 좀 플러스형처럼 소통하고 부지런히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는 게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결론 메시지는 맨 처음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실패, 성공 조건을 알아봤고요. 그다음 플러스 마이너스 스타일 반대대로 하는 게 낫다라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러스형이 모든 면에서 유리하다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그냥 서둘러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